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올여름 시원함을 더해줄 네트백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어요. 이 네트백은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뜰 수 있는 실 그리고 라벨 안에 이너백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너백은 조금 긴 사이즈인데 이렇게 길게 뜰 수도 있고 조금 접어서 안에 넣어주면 안쪽에 힘도 있어지면서 훨씬 더 저는 튼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르지 않고 접어서 안쪽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네트백의 가장 큰 흠인 처짐을 조금 방지하기 위함인데 얘는 얘대로 처져도 예쁠 것 같아요. 얘 이너백을 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넣어서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네트백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떠보도록 할 텐데요. 실은 코지 컬러풀 실 이용을 해서 떠줄 거고요.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5 고바늘 이용을 해서 함께 뜨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기초가 되는 기초 사슬 만들어 주셔야 하겠죠.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고리 만든 다음에 일정한 크기로 사슬을 총 61개 떠주시면 돼요. 이 61개의 기준은 제 손땀 기준으로 안에 들어가는 이너백에 맞춘 거기 때문에 전체를 뜨고 나서 센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1개의 사슬을 모두 다 뜨고 왔어요. 61개의 사슬을 떴을 때 대략 길이는 약 27cm 정도 되는데 얘가 1단에 뜨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이 부분 감안해서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사슬을 떴는데 센치가 저랑 많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바늘이나 실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복하는 반복 패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사슬 혹시라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단수링을 먼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지막 61번째 사슬에 일단 단수링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걸어주는 이유는 그 다음 코를 우리가 1단의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뜨기 위함이에요. 자, 매 단의 시작은 한길긴 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3코 뜨고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는 이동사슬 2코로 시작을 해서 무조건 이제 매단은 사슬 5코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이 사슬 5코 중에는 3개는 한길긴뜨기를 대신하고 2개는 옆으로 이동하는 이동사슬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을 실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는 사슬 3코로 대신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코 지나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갈 거예요. 자, 지금 단수링 걸어놨던 61번째 사슬에서 지나가는 코, 61번째 단수링 걸려있는 코 빼고 하나, 두 코 건너 세 번째 뒤쪽에 있는 코산에 반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 첫 번째는 한길긴뜨기 하나 대신했고 2코를 건너가는 이유는 이동사슬 2코로 2코를 건너갈 거기 때문에 2코를 건너가는 거예요. 즉 61번째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처음 한길긴뜨기를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2코, 사슬 2코 뜨고 바늘을 실 한번 감아서 또 다시 2코 이동할 거예요. 코산으로 하나, 2코 이동해서 그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2코 하나, 2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3개의 코가 하나가 세트가 돼요. 2코 건너고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그러면 우리가 61개의 사슬을 떴기 때문에 총 3코씩 20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런 다음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이 나게끔 반복하는 반복 패턴이고요. 일단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1단에 모두 다 떠줬어요. 그런 다음 사이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어 있을 텐데 살짝 늘려서 우글우글 거리지 않게 만들어준 다음에 사이즈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대략 1단이 뜨고 나면 26.5cm, 거의 27cm 전에 기초사슬 만들었던 cm와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뜨는 걸 계속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2단 같이 한번 다시 떠볼게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이동사슬 2코 더해서 사슬 5코 뜨고 나서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편물 돌려줬어요. 이때 편물을 돌려주는 방향은 편물이 뒤로 가도 되고 앞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해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사슬 2개,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뜨실 수 있는 간단한 패턴이에요.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이너 바닥에 맞춰서 이너 사이즈에 맞춰서 바닥단을 떠주신 다음에 한번 늘림을 진행을 해주고 옆에 몸통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줄게요. 일단 마지막 코까지, 마지막 전코까지, 마지막 코 넣는 위치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2단도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뜨면서 하나, 둘, 사슬 2개 그대로 건너가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줄거나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격자 무늬, 네모난 네트 무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이 사슬 2코 뜨고 한길긴뜨기 머리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코만 남겨둔 상황이에요. 마지막 한 코를 뜰 때, 마지막 코를 뜰 때 우리가 시작을 사슬 5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코 머리가 아니라서 넣는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넣는 위치는 사슬 하나, 2개 건너가고 세 번째 이렇게 V코 전체가 머리코 위에 바늘 위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두 가닥을 모두 다 넣어주셔야 돼요. 반코만 넣어서 뜨면 코가 예쁘잖아요. 저는 보통 뜰 때 이렇게 아래줄에 넣는다 생각하고 반코로 보통은 떠주는데 이렇게 뜨면 한길긴뜨기 머리코가 예쁘지 않아서 지금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 동일하게 마무리는 이렇게 사슬 V자가 모두 다 나오도록 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네모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저는 일단 지금 늘리지 않은 상태인데 늘리지 않은 상태로 두면 사이즈가 대략 24.5cm로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슬 때문에 줄어드는 거라 이거는 이너 사이즈와 맞지 않아도 마지막에 늘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24.5 이상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칸수가 총 5개가 될 때까지 바닥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5개가 될 때까지 모두 만들고 늘린 부분 또 같이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5칸이 되도록 모두 바닥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위쪽 부분 이제 원통형으로 뜨기 위해서 늘림단을 한번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시작은 역시나 사슬 5코 뜨는데 사슬 5코 뜨고 나서 편물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방향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사슬 5코 뜨고 실 한번 감아서 이렇게 세로단을 봐주시면 돼요. 이때 나오는 이렇게 각각 코를 넣었던 코 머리가 보이죠? 코 머리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같은 자리, 코 머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럼 이렇게 다시 네모난 무늬가 연장이 됐죠? 그런 다음 사슬 2코 뜨고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다시 하나 더. 실이 들어가 있는 위치만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이제 마지막 코에 왔죠? 마지막 코에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코에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나서 사슬 2코 떠야 하죠.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떠줄 거예요. 즉 모서리는 한길긴뜨기 기둥이 2개가 들어가도록. 그럼 시작을 했을 때는 하나만 진행을 했죠. 이 시작을 했던 부분은 나중에 되돌아오면서 하나를 더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들어간 거 확인하면 다시 사슬 2코 뜨고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그럼 이렇게 네모 위에 다시 네모가 더 씌워지도록 만들어지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반대쪽 모서리 코가 올 때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모서리코가 될 때까지 떠줬어요. 여기 우리 시작했던 부분이죠. 시작했던 부분 코 위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봤을 때 머리코 건너서 하나, 둘, 사슬 두 코 건너서 그 다음 V자 전체가 나오도록 바늘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두 개, 같은 자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떠주시면 모서리에 다시 한길긴뜨기 기둥이 두 개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코너가 진행이 됐죠. 그런 다음 다시 사슬 두 개에 한길긴뜨기 코 위에 다시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옆면. 코 넣는 위치가 헷갈린다 하시면 옆쪽에서 봐주시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사슬 두 개 뜨고 여기 보이죠? 바늘 들어간 위치. 이제 이렇게 한 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떠지게 돼요. 여기. 다시 이제 머리코 한길긴뜨기 머리코 사슬 두 개 뜨고 모서리에 왔죠? 자, 보기 힘드실 때 사슬 하나 두 코 건너 V자 전체 넣어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사슬 두 개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런 다음 다시 사슬 두 개 뜨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즉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건 동일한데 모서리 부분이 나왔을 때는 늘림 한길긴뜨기 기둥을 두 개를 같은 자리에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오게 됐어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나면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사슬 두 개 뜨면서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서리 코에는 기둥이 두 개가 오도록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필요한 바닥면을 모두 다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는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건너갔던 위치에는 그대로 사슬 두 코 건너가는 걸 계속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트 무늬 가방이 위로 쭉 직선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뜨는 세로 단수의 손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너백 사이즈에 맞춰서 대략 26단 정도 떴을 때 이너백이 모두 감싸지는 길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6단을 기준점을 두시고 여러분 손땀에 맞춰서 이너백이 모두 쏙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사슬 두 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머리 코에는 한길긴뜨기가 계속 떠지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 패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너백 사이즈가 모두 감싸질 때까지 모두 뜨고 이제 손잡이 만들 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26단 중에서 24단 정도를 먼저 떠서 왔어요. 그런 다음 이 이너백 같이 패키지로 넣어드렸던 이너백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얇지만 처지지 않는 비닐 재질의 이너백이에요. 그래서 이 이너백을 전체를 접지 않고 뜨면 26단 정도가 적당하고요. 혹은 저처럼 바디가 너무 긴 가방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주시면 원하는 만큼 높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쏙 넣어주는데 이 이너백의 모서리를 보시면 우리가 늘림을 했던 V자 위치 나오죠. 그 V자 위치가 될 때까지 아래쪽으로 쑥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시끄럽지만 넣는 부분 같이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두 코 늘림되어 있는 V자 반대쪽도 모서리 부분 두 코 늘림 부분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두 코 늘림까지 쑥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두 코 늘림 이렇게 각자의 두 코 늘림 모서리를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방이 각지게 되면서 처짐 없이 가방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백, 이렇게 이너백을
활용하는 용도는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가방 사이즈를 마무리를 한 건데 이너백이 없어도 그렇게 많이 처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너백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자연스러운 처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너백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가방 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끈은 우리가 진행을 해왔던 여기 시작 위치부터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시작 위치 또 동일하게 시작 사슬 가방 끈 만드는 부분이에요. 사슬 5코, 셋, 넷, 5개 뜨고 한개 긴뜨기 하나. 즉, 이 칸을 총 5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격자 무늬가 5개가 되도록 둘, 셋, 넷, 마지막 5개. 자, 이렇게 5개가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옆면의 네트 무늬가 가방 손잡이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끈 네트 무늬로.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 무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해변가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너백을 넣어서 조금 더 튼튼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신 거죠. 이렇게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 2개 뜨고 한개 긴뜨기 계속 5칸을 만들어 나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작했던 사슬 5코 위치에 오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반코에 뜨지 말고 이렇게 코산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V자가 올라오게 돼요. 그대로 한개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격자 무늬가 예쁘게 잘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해서 저는 가방끈만 대략 45단 정도를 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가방끈의 길이가 될 때까지 동일하게 쭉 반복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손잡이 부분을 46단에 모두 다 떠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마무리 진행을 해볼 텐데 이때 매듭 없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소량의 실을 남겨두고 실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로 연결시켜 줄게요. 실을 쭉 바늘에서 빼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매듭이 없는 상태여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돗바늘에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할 반대쪽에 위치를 찾아 주셔야 하겠죠. 자, 위치를 보면 우리가 이 5칸 사용을 한 건 늘림을 했던 V자 스티치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V자 중에서 왼쪽, 안쪽에 거 각각 만나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여기 V자에서도 안쪽 면 6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 면에 있는지 보시고 저는 여기 이쪽 측면에 먼저 있기 때문에 처음 코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V자 스티치 중에서 안쪽 면을 쭉 가지고 올라와 주시면 되죠. 여기서 쭉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머리코 전체에 돗바늘 통과. 여기 첫 코만 이제 연결이 되면 쉽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이때 가방끈 꼬이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면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코는 2번 정도 감싸 줄게요. 감침질로 뱅글뱅글 한 방향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첫 코 연결되면 이제 사슬 2코예요. 사슬 2코도 동일하게 V자 스티치 이렇게 코 머리 그대로 저는 코 머리 그대로 연결시켜 줬어요. 이렇게 V자가 모두 다 바늘 위에 오도록. 그리고 나서 감침질. 다시 그 다음 이제 V자, 그리고 그 다음 사슬. 이렇게 코 머리를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감침질로 한 방향 그대로 연결시켜 주더라도 늘어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침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빼뜨기나 다른 짧은뜨기로 연결하게 되면 연결된 측면이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할 때보다는 조금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빼뜨기로 연결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연결면에 오면 마지막은 이제 사슬 세 번째 코와 한길긴뜨기 코머리가 연결이 될 텐데 여기에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감침질해서 양쪽 모서리는 조금 튼튼하게 마무리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2번 정도 감침질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옆부분이 전부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 다음 이 꼬리실은 가방 안쪽 면으로 옮겨서 숨겨주도록 할 거예요. 이 상태로 매듭을 짓거나 하면 티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쪽으로 넣어서 안쪽 면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튼튼하게 연결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듭을 줄 수 있는데 매듭을 줄 때는 여기 보이는 기둥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기둥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안쪽에 통과시켜 주시고 기둥에 바늘 넣고 바늘을 한번 감싸 주시면 돼요. 꼬리실로. 그리고 나서 바늘 요 실 꽉 잡아 당겨주면 방금 넣었던 기둥에 실을 한번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묶은 채로 마무리하지 말고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을 숨겨줬던 연결을 했던 방향으로 해서 실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돗바늘이 다른 여기 틈새에 비해서 좀 굵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칸 이동은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숨겨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실은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저는 지금 현재 이너백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너백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가방 모양의 각이 잡아지기 때문에 제가 같이 패키지 안에 준비해준 라벨은 중심에 이렇게 양쪽 네 군데 모서리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기둥에 각각 이렇게 네 군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너백 없이 이용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얘를 정면에 다는 것보다 우리가 방금 연결했던 여기 이음새 면에 이렇게 달아주셔도 멋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벨 다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조금 더 예쁜 위치에 달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사용을 했던 코지 컬러풀 실이 이렇게 보면 가닥으로 튜브사가 아니라 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낸 뒤에 이렇게 갈라주시면 재봉실처럼 얇은 실이 됐죠. 그래서 같은 색 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라벨까지 달아서 올여름 시원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같이 준비했던 요 라벨 그리고 안에 이너백 실까지 모두 패키지는 아래 정보에 같이 있기 때문에 댓글이나 더보기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